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지니스 오프닝픽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꺾여서 주말 지나면 괜찮으려나 했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침 분위기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좀 하락폭이 많이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금리의 속도를 내는 부분들 때문에도 안 좋았었는데요. 그 부분 이외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주말에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유럽이랑 미국에다 알렸다는 듯한 이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주말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밀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또 원자재들이 또 자극받게 됩니다. 그럼 인플레 더 심화되겠죠? 그럼 또 인플레 더 심화되면 또 금리 올라가겠죠? 이게 지금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못하고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업종 거의 다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술주 성장주 섹터 하락세가 더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라든지 인터넷 플랫폼 게임 섹터주들 다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대부분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선전하는 섹터가 컨텐츠 섹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제이 콘텐츠들이 아프리카 TV 등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산주들하고 화장품 종목들 좀 잘 견뎌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필수 소비재죠. 전쟁이 나던 말건 간에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주들도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선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라든지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등도 부합권과 빨간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들도 그닥 하락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 섹터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섹터와 방산주들의 강세가 조금 강하게 좀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방산주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방산주하고요, 또 방어적 소비주, 어쩔 수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써야 되는 이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틈새에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방산주와 필수 소비재, 리오프닝주 같이 한번 본다라면은 그 중에서 뭐를 사겠냐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무튼 리오프닝과 이제 필수 소비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이 지금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은 딱히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항상 전쟁 얘기만 나오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은 일단 제해놓고 최근에 좀 잘 나가다가 시장 때문에 좀 수그러들어 있는 필수 소비재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 소비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소비주들 그다음에 화장품 종목들 다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해당 섹터주들을 좀 노려보는 전략 좋겠습니다. 지금 화이트질로 빨간불 켜져 있는 상태죠. 농심도 아침 저점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 롯데칠성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 호텔신라 등도 다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오히려 올라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부합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끌리오는 지금 플러스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는 좀 올라갔었는데 지금 살짝 빠졌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해당 섹터주들의 조정은 조금 매수의 접근으로 조금 이해하셔서 좀 분할 매수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효한 상태이지 않을까. 사실 지수가 지금 2,700이 깨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하락에서 2,670선까지 있는 갭을 메우러 내려간다라면은 저점 매수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수요일 안에 뭔가 좀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우량주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최근에 시장에서 선택했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조정은 좀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 화장품이나 이쪽 필수 소비재 연결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인 여행 항공 쪽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쪽은 어떤 영향 받게 될까요? 당연히 여행 항공 쪽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그동안 여행료로 먹고 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물품, 이제
날르는 그런 운송 쪽으로 좀 수익이 좀 많이 났었고요. 뭐 여행 항공주들 뭐 지금 당장 어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3일 있다가 뭐 전쟁 끝났다고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관심은 어떤 부분으로 두시냐 하면요. 지금 최악을 지나면서 최악의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개연성, 이런 기대치, 이런 부분들로 좀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시도 현재 국면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입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 특히나 천연가스, 뭐 국제유가 이런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하고요. 또 곡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까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뭐 밀,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유럽이 또 애를 쓰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시장은 리스크를 안고 그동안 그 리스크를 해결해가면서 큰 수익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침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합의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침공을 하게 되고 미국이 러시아를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쪼여가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유럽도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은 아무도 승자가 없어지는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굳이 뭐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지 실질적으로 침공을 했을 때 뭔가 실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감은 조성되지만 실질적으로 발발이 될지는 지켜봐야지만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익이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뭐 밀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 외 원자재 가격들의 강세는 다시 한번 인플레를 자극하고, 그 인플레가 또 자극되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하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고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요. 그 끊어주는 그 부분이 요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감은 극대화되어 있지만 그게 실현됐을 때 어느 누구도 수익이 없다라고,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해당 당사국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콘텐츠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콘텐트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군들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경기 방어적이죠. 뭐 인플레가 있든지 말든지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TV도 플러스 전환됐죠. 스튜디오 드래곤 플러스 전환됐고 제이콘텐트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지금 퍼러브리스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이라면은 좀 게임주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망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리오프닝에 속하면서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 이제 콘텐츠, 제이콘텐트리도 리오프닝이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CGV 등도 다 리오프닝입니다. 알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대외 변수에 무관하면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높아져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있어서 시장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해당 섹터주들도 리오프닝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면은 뭐 제이콘텐트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흐름도 저가권에서 관심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개의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사실 시장 좀 많이 어렵죠. 지금 경기 민감주들 대체로 다 약한 모습이고요. 반도체 갖고 또 공격당할까 봐 반도체들 상당히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전지주들도 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성장주들이고 기존에 좀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활용해서 본다라면은 뭐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정은 그동안 좀 잘 가던 방어적인 종목들, 내수 소비주들하고 필수 소비주들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한테는 저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이번 사건의 해소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좀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시선을 좀 주면서 어디서 돌릴지, 아니면 어디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이 정도면 정말 싸다라는
저점이 생기는 가격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관찰하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시는 전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과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은 계속 저점 매수를 활용해 보시고 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과 IT 섹터 하드웨어들이라든지 뭐 자동차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시장의 수급 개선. 이 종목들은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쉽게 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저점만 좀 잘 만들어 나가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시선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계속 지난주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 리오프닝과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적인 섹터주들 중심으로 한 초점 매수세는 계속 분할로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